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토법하고 도시개발법 이렇게 해서 그 전체적인 그 체계를 한번 쭉 잡고 중요한 부분들을 복습하고 이렇게 할 건데, 뭐 특강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하고 뭐 이러진 않습니다. 그럼 특강은 뭐 하느냐?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다시 정리하고 안 까먹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묻고 이런 역 하는 걸 하지, 뭔가 새로운 건 없어요. 뭐 근데 특강에서 뭔가 새로운 거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 6월 달 특강한 거하고 지금 그 7, 8월 달 특강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5월 달에 특강했는데 5월 달에 특강한 거하고 8월 달에 특강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5월 달에 한 것은 체계도 특강이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숲을 보는 눈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특강이었고, 이번에 들어간 건 테마 특강이거든요. 테마 특강은 주제별로 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을 쭉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제별로 해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이제 전체적으로 쭉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국토법 총설과 관련해서 타인 토지 출입이 나왔는데, 이 타인 토지 출입은 여기 보면은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기초조사를 해야 돼요. 그럼 기초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타인 토지를 출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여기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타인 토지 출입을 해서 조사 확인 측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걸쳐 있지 않고 여러 군데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타인 토지 출입과 관련해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에서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서 나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먼저 보시죠. 출입권자는 국토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이런 사람 되겠죠. 그 다음에 원칙,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비행정청인 민간 시행자, 그 허가는 비행정청만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요. 그럼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밑에 예외에 보니까 행정청인 자는 타인 토지 출입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를 타인 토지 출입해서 조사 확인 측량하러 가는데, 허가를 받았던 안 받았던 남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7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출입 통지를 해야 돼요. 7일 전 동그라미 해놓고, 그 다음에 일시 수용을 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거나 또는 뭐 철거를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동그라미 하고,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장애물을 제거 변경하려고 그러는데, 또는 그 다음에 뭐 재료적 지장으로 일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받을 수 없으면은 행정청인자는 통지하면 되고, 비행정청인자는 형사배침사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물 제거 변경, 그 다음에 일시 수용을 한다든가 일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받을 수 없다면 비행정청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토지를 사용하거나 장애물 변경 제거하는 날은 3일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3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통지가 2번 나오는 거예요. 7일 전 통지, 3일 전 통지, 통지가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인데, 그러면 장애물을 제거 변경한다든가 타인 토지 출입하면서 만약에 손해를 끼치는 게 있다면 보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결 신청을 하는데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합니다.
그럼 이의 신청은 중앙토지수용인에다가 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막바로 행정소송을 막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는 30일, 이의 신청을 안 거친 경우는 60일인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공법이 행정법이다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행정소송 쪽으로 좀 건너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험에 이 소송과 관련돼 가지고 한번 출제가 지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마 상당 학생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루지 않은 부분인데 문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그 프린트물에 안 나온 것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장애물을 조사 확인 측량하러, 장애물을 제거 변경하거나 또는 조사 확인 측량하러 갈 때에는 출입 증서라든가 증표를 휴대하고 제시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휴대 제시하거나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어떻게 있다고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애물을 타인 토지 출입 장애물 제거 변경하고 이럴 때는 출입 증서라든가 증표를 보여줘야 되는데 마패라 그랬습니다. 마패. 수업 시간에 제가 마패를 보여주면서 문을 여시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이 아마 날 겁니다. 그게 마패를 보여준다고 하는 게 출입 증서, 출입 증표 요걸 갖다가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사 확인 측량하러 나왔으니까 문을 열어라 이렇게 그 출입 증서, 출입 증표 요걸 갖다가 휴대 제시하는 마패죠.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국토법에 명시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그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죠. 시간은 40초. 이 문제가 8문제이기 때문에 40초를 줄 테니까 다 풀어왔나요? 풀어왔어요? 안 풀어왔어요? 안 풀어왔어요? 그럼 빨리 푸세요. 그럼 40초 줄게요. 속독으로 빨리 읽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도시군 계획이나 잠깐만 보세요. 도시군 계획 그랬으니까 요거거든요. 그럼 두 개가 들어오는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두 개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나 광역 도시계획 등 그랬으니까 요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등에 필요한 조사, 측량 등을 위해서 타인 토지 출입 또는 장애물을 변경, 제거 등 행위와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1번 타인 토지 출입하려는 모든 네모칩니다. 모든 시행자는 관할 시장 군색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누구만 허가받아요? 비행정청, 비행정청은 민간 시행자, 비행정청만 허가를 받는 겁니다. 행정청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시행자 틀렸네요. 행정청인 시행자는 허가 안 받습니다. 두 번째, 타인 토지의 장애물을 제거 변경하는 자는 그 하려는 날에 7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야 된다. 알리는 걸 통지인데 언제까지 알려야 돼요? 3일 전까지죠. 타인 토지를 조사 확인 측량하러 갈 때는 7일이 맞지만 장애물 제거 변경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재료적 지장으로 쓰려고 그런다. 그럴 때는 3일 전까지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손실보상 의무자는 손실을 준 자, 입힌 자다. 틀렸네요. 손실보상 의무자는 손실을 입힌 자가 아니라 손실을 입힌 자가 소속한 행정청. 손실을 입힌 자가 소속한 행정청이 손실보상 의무자지 손실을 입힌 자가 아니다. 잠깐만 왜 아니냐를 설명을 했는데 기본 강의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현재 타인 토지 출입을 울산에서 하려고 한다.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울산에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울산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울산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자는 누구예요? 울산시장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울산은 울산시장이에요. 구청장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울산시장이 조사 확인 측량을 해야 되는데 바쁘기도 하고 그 울산시장이 김두겸이던데 보니까 그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산지사에게 조사 확인 측량을 의뢰해요. 그럼 법상 출입자는 울산시장. 근데 실제 조사 확인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산지사가 있어요. 그럼 법상 출입자와 실제 조사 확인 측량자가 달라요. 그러면 실제 조사 측량을 한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산지사가 해갖고 손실을 입혔어요. 그러면 울산지사가 물어주는 게 아니고 그 자락에게 위임을 하게 된 울산시가 손실보상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손실을 끼친 자가 아니라 끼친 자가 소속한 행정청. 왜냐하면 위임에 의해서 출입을 했기 때문에 위임. 그러면 민법상으로 얘기하면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법상 위임이겠죠. 위임이 일어났으니까 위임하란 위임청이 책임져야 돼요. 그럼 울산광역시가 손실보상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을 끼친 자가 아니고 끼친 자가 소속한 행정청. 자, 요거 별표를 쳐놓으세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 번,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손실을 입힌 자가 손실보상 의무자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입힌 자가 아니라 입힌 자가 소속한 행정청. 4번은 좀 어렵습니다. 도시군 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타인 토지 출입의 학문적 성격은 공용 제한 중 사업 제한이 아니라 사용 제한입니다. 사용 제한. 조금 어려웠어요. 사용 제한. 사업 제한이 아니라 사용 제한. 자, 그 다음에 5번. 일출 전, 해 뜨기 전이죠. 일몰 후 해진 후에는 타인 토지 출입이 제한되나 슬러식 자릅니다. 토지 소유자, 네모.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출입이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아니라 토지 점유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점유자가 지상권자가 될 수도 있고 전세권자가 될 수도 있고 임차권자가 될 수도 있고 소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점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동의를 다른 말로 승낙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결론은 틀렸다는 소리가 되겠고 6번입니다. 6번 동그라미. 타인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는 날에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일시와 정서를 알려야 된다. 알리는 걸 통지라 그러니까 6번 맞습니다. 7번째, 타인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네요. 근데 만약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비행정청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행정청은 관할시장군수에게 통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장애물을 제거 변경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비행정청은 뭐 해야 된다고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8번째. 그래서 7번도 맞다는 소리입니다. 8번째, 출입자는 출입 증표나 증서를 휴대에 제시해야 된다. 마패를 보여주라는 거죠. 마패를 휴대에 제시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 등을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데 기출문제는 이렇게 출제를 했네요. 출입 증표나 증서를 휴대 제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기출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줄여서 1학년 1반인데 1학년 1반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1천만 원 이하의 뭐라고요? 과태료.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근데 시험 문제는 1학년 1반 이렇게 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기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1학년 1반 아니다. 기출 문제가 1학년 1반이라고 되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반이 아니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마별로 시험 문제가 쭉 나올 만한 테마별로 쭉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하고 나면 자신이 확 붙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환기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니 다다음 주에 아마 모의고사 보면은 60점을 넘기지 않을까. 8월 30일 날 보면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조심스럽게.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광역도시계획으로 가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지정하기 전에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을 하죠. 맨 꼭대기 보니까 광역계획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인데 시험 문제가 되면 광역시 이렇게 잘 내거든요. 광역시 이거 틀린 거죠. 도시지역 이러면 틀려요. 왜냐 그러면 광역계획권은 군도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지역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고요? 광역계획권. 그럼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장과 도지사 이렇게 돼 있어요. 맨 꼭대기 봅니다. 오른쪽 페이지.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둘이네요. 누구하고 누구라고요? 국토장과 도지사. 특히 도지사를 동그라미와 걸표 펼치는데 도지사 앞에 시도지사라고 내거든요. 그럼 틀려버립니다. 잠깐만. 지금 시도지사라고 했을 때 도지사 앞에 나오는 시는 뭐예요? 이거는 특별시하고 광역시거든요. 그런데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국토장하고 도지사만 권한이 있거든요. 국토장하고 도지사인데 기출문제가 이미 여러 번 냈습니다. 국토장,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여러 번 냈기 때문에 이거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시험 지문에 나오면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요게. 그래서 도지사 앞에 시가 붙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주의해서 보시고. 그럼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목적은 뭐냐?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둘 이상의 특별시군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하고 두 번째 환경을 보존하고 세 번째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 지정 절차로서 의견 청취하고 시장공사 시도지사 심의 국토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는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래서 그다음에 지정은 국토장 도지사 그 다음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중에서 하나만 정리를 할게요. 만약에 지금 어떤 그 시군에 대해서 일부를 지정하려 그래. 일부를 지정할 때는 어떻게 지정해야 될까요? 광역계획권이 일부만 지정을 하려고 한다. 일부만. 그러면 어떻게 지정해야 될까요? 일부만 지정할 때는. 어떤 행정구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그럴 때는 구군 읍면 관할인데 여기서 구는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군 읍면 관할 단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처음 보나 이거? 표정이 왜 처음 본 것 같은 표정을 짓지? 자, 이 많이 강조해서 형광펜트에 있을 거예요. 요약집에 10페이지를 보세요. 10페이지에 아래로 내려가서 양가로 3번입니다. 큰 3번 말고 양가로 3번의 대상적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절 관할구역 또는 전부 또는 일부인데 일부를 대상할 때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구군
읍면 관할구역 단지 지정한다. 그래서 거기서 구는 광역시 관할군을 포함합니다. 광역시 관할군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물 계속 갑니다. 이거를 콕 집어서 제가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시험 문제가 이거를 여러 번 내는데 이거를 자꾸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놓치는 사람들이 나와서 제가 콕 집어서 지금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자, 그 다음 거기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나왔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국토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예외 국토장과 시도지사 공동 수립할 수 있고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 예외 기역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할 때는 누가 수립한다? 시장, 군수고 기역번호를 별별 치세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한다고요? 시장, 군수 공동 수립입니다. 거기 기역번 앞에다가 별별 치세요. 자, 헷갈릴 이야기 할게요. 헷갈릴 이야기. 잘 들으세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일 때는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지정해요. 도지사가. 헷갈린다 그랬어요. 다시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일 때 광역계획권이 같은 시군이 같은 도 관할에 속할 때는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누가 된다? 도지사. 그러면 시군이 같은 도 관할일 때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거기서 별별 주잖아요. 시장, 군수. 헷갈린다니까 그게. 다시 무슨 말인지 다시.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군이 같은 도 관할일 때는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 둘 이상 시군이 같은 도 관할일 때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시장, 군수. 거기서 잘 틀려요. 거기서.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도, 둘 이상 시도에 걸칠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그 다음 국토정 수립, 국가계획 관련됐을 때 니은 광역계획을 지정한 나라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거기 화살표하고 뭐라고 쓰냐면 실효 규정 없다 이렇게 쓰세요. 다시 한번 지금 시도지사가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해서 3년 안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승인 신청을 시도지사가 안 했다고요. 안 하게 되면 3년째 되는 다음 날 실효된다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여러 번 나왔어요. 실효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제목이 뭐라고 됐어요? 국토장 수립이죠. 잠깐만, 니은번 위에 3번 동그라미가 뭐라고 됐어요? 국토장이 수립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국토장이 수립하니까 실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년 안에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승인 신청을 안 했다고 해갖고 광역계획권이 실효되지 않으니까 누가 수립해야 된다? 국토장이 수립해야 된다. 제목이 3번 동그라미가 국토장 수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3번에 니은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토장이 수립해야 되니까 실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효된다 그럼 실효된다. 광역계획이 실효된다라는 문제가 여러 번 나왔는데 그건 틀린 지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그 밑에 큰 3번 광역도시계획 내용은 5년마다 재정비 타당성 검토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 다음에 거기 써져 있네요. 실효 규정 없다.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이 실효된다거나 이겁니다. 요 광역계획권이 실효된다든지 광역도시계획이 실효된다든지 실효는 효력 상실인데 실효된다는 말이 나오면 틀린다는 겁니다. 실효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실효 규정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고 타당성 검토도 없고 실효 규정도 없다. 그다음에 공간구조 거기 박스에 공간구조 기능분담 녹지관리체제 그 다음에 광역시설 그다음 4번의 밑줄 쭉 줄게요. 경관계획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기초조사가 나왔습니다. 기초조사는 필수니까 조사 확인 측량 뭐가 되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 머스트입니다. 자, 여기서 한 번만 할게요. 공법에서 나오는 기초조사는 전부 다 머스트입니다. 근데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어디서?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는 조사 확인 측량 할 수 있다. 거기 하나만 임의 규정이에요. 다시 공법에서 나오는 기초조사 조사 확인 측량은 전부 다 뭐라고요? must. 조사 확인 측량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근데 딱 한 군데가 예외다. 어디가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하나만 조사 확인 측량 뭐라고요? 할 수 있다. 이따 오늘 오후에 한번 한 4시 좀 넘어가면 도시개발법 들어갈 건데 그때 도시개발법 나오면 기초조사 다시 한번 할게요. 거기 임의 규정이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만 임의 규정이고 나머지는 다 기초조사란 말이 뜨기만 하면 몽땅 다 뭐라고요? must 하여야 한다. must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 예정 14일 전까지 공고를 하고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면 되는데 이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그 위에다 써요. 공청회 위에다가 생략할 수 없다라고 쓰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다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아무리 경미해도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뭐라고 표현하죠? 똥오줌을 뒤집어 써도 공청회는 개최해야 된다. 그러면 개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절차상 하자로 무효가 된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공청회를 생략하고 승인을 해버리게 되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청회 그 계획 자체가. 그러니까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똥오줌을 뒤집어 써도 공청회 회장에 와갖고 막 이해관계니 그걸 막 뿌리고 이래도 뒤집어 써도 공청회는 개최해야 돼요. 그래서 생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아무리 경미해도 생략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시도의회, 시군의회하고 그 위에다가 쓰세요. 시장 군수 의견 청취. 거기 의견 청취 위에다가 뭐라고 쓴다고요? 시장 군수 의견 청취. 시군 의회 의견 청취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의견 듣습니다. 만약에 국토장이나 시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시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시장 군수 의견 들어야 돼요. 수립을 하고 협의를 하고 심의하고 승인하고 거기 승인 밑에다가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 국토장 그 다음에 도지사 승인 밑에다가 씁니다. 누가 승인권자라고요? 국토장하고 도지사. 그럼 누가 국토장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시도지사가 수립했을 때. 그럼 도지사한테는 누가 승인받아야 돼요?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에게 승인받고 공고하고 열람하는데 열람에다가 이렇게 하세요. 열람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0일 이상 이렇게 써요. 열람을 얼마큼 시킨다고요? 30일 이상 이렇게 써요. 그리고 하나만 더 공보에다 고시한다 이렇게. 자, 넘겨서 예제 2번입니다. 시간은 40초 줄게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도시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두 개를 골라라. 자, 번호로 해볼게요. 몇 번이 옳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2번하고 6번하고 두 개가 틀렸습니다. 자, 볼게요. 1번. 자, 1번에다가 좀 별표를 쳐놓을게요. 틀렸다는 소리는 아니고 지문이 학생들이 잘 틀리는 지문이라서 국토장은 인접한 국토장이나 도지사는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의 일부 동그라미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는 광역시 관할군을 포함해서 구군 읍면 관할 단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요겁니다. 일부를 대상할 때는 구군 읍면 관할군 단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맞는 거고. 이 1번 지문을 생각보다 많이 틀리세요. 자, 그다음에 2번. 1번 지문은 안 틀렸다는 소리고 지문이 중요하다는 소리였고, 2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된 날이 다음 날에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효력을 상실하는 걸 뭐라 그래요? 실효. 근데 광역계획권이나 광역도시계획은 실효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는 3년 안에 승인 신청이 없으면 요 2번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토장이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장이 2번 케이스 실효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쓰셔야지. 국토장이 수립해야 된다. 실효되지 않아요. 효력이 상실되지 않아요. 대신에 누가 수립한다? 국토장이 수립 must 하여야 한다. 그래서 2번은 국토장이 수립하면 되기 때문에 실효되지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 시도의회, 시장, 군수 의견 들어야 되니까 맞는 말이고, 4번,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는 당의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시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자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다섯 번째, 국토장은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거나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한 때는 중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슬러시 자르고, 여기까지 맞아요.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를 당의 시도 공부에다가 공고하고 일반에게 30일 이상 열람입니다. 30일 동그라미 열람 동그라미에서 30일 이상 열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국토장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 안에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앞에다가 별표를 치세요. 이 지문도 대단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국토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맞는 지문으로서 맞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요약집의 그 12페이지 그 출제 포인트에도 그 말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 출제 포인트 12페이지 맨 밑에 12번에도 이 말 들어있으니까 이 지문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3장 도시군 기본계획 여기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국토법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냐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을 국토법은 이 6개 행정관할구역을 기본으로 한다. 머릿속에 이걸 딱 넣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거기 도시군 기본계획에 수립 생략이 나왔는데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슬러시 자르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뭐 할 수 있다?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으니까 수립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생략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생략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생략해도 되지만 뭘 해도 돼요? 수립해도 되죠. 수립해도 상관없어요. 수립하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생략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생략해도 되지만 수립해도 상관은 없어요. 꼭 생략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관할구역 전부에 동그라미. 이게 전부에가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내면 일부에 이렇게 내거든요. 그럼 일부 그러면 안 됩니다.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광역도시계획에 당의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양가 2번 필요하다면 그 관할 시군 관할계획 전부 또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 그랬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주시 전부 일부를 포함하거나 또는 양산시 전부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이런 경우에 관할 경주시장, 양산시장과 뭐 해야 된다? 협의. 그래서 전부 일부를 인접한 시군의 전부 일부를 포함할 수가 있다. 맞는 겁니다. 거꾸로도 반대도 된다 그랬습니다. 반대. 예를 들어서 경주시장이 경주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울산광역시 북구를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울산 북구청장하고 협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양산시장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작은 시가 큰 시를 포함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협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일부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큰 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시가 큰 시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도 있어요. 꼭 큰 시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당의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자, 지금 이런 소리인데요.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여기에 뭐 해야 된다고요? 부합, 적합, 들어맞아야 되고 두 계획이 만약에 충돌이 났다. 두 계획이 충돌이 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이 뭐 한다고요? 충돌나면 광역도시계획이 뭐 한다?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도시군 기본계획 작성기준 작성방법. 그 네모 쳐보세요. 작성기준 작성방법. 공법 전체가 통일해 놨습니다. 작성기준 작성방법 수립기준 이런 말이 나오면 공법 전체가 뭐로 되다고요? 국토장이 정한다. 국토장이. 물론 예외가 하나 있다 그랬죠? 예외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 도시군 계획 시설에서 예외가 하나 나오는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와 설치 기준 뭐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령. 이따가 나올 거예요. 도시군계획 시설에서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요. 당연히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정해야 되는데 근데 공법은 희한하게 딱 하나씩 뒀어요. 그래서 국토법 하나, 도시개발법 하나, 정비법 하나씩 예외를 뒀으니까 이거를 정리해 놓으면 시험 문제 출제도 쉽고 맞추기도 쉽다 그랬습니다. 출제자가 출제하기도 되게 쉽고 뒤집어서 맞추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아주 잘 냅니다. 이런 내용. 그래서 그거 잘 기억을 해서 보시고 뭐 오늘 처음 한 얘기는 아니니까 새삼스럽진 않아요. 근데 이제 환기를 시켜드리는 거 안 까먹게 시험장까지 쭉 이걸 가지고 가게끔 이렇게 해드리려고 좀 다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성 기준, 작성 방법, 이건 국토장이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립 절차.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기본 이웃하는 특별시군과 공동 수립하는 경우가 없다. 현금 있어요. 공동 수립은 없다. 다시 한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뭐 하지 못한다고요? 공동 수립. 공동 수립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공동 수립이 없습니다. 자, 그럼 잠깐만. 지금 이런 거 막 섞어서 한다고 해도 막 헷갈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공동수립, 시도지사와 국토장 공동수립. 다시, 광역도시계획을 시장군수와 시도지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공동수립. 시도지사와 국토장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공동수립.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공동수립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도 공동수립이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만 공동수립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굳이 써놓은 거예요. 물론 요약집도 써놨지 공동수립이 없다고. 자, 한 번만 짚어줄게요. 이것도. 자, 요약집 기준에서 14페이지를 보세요. 14페이지 하단부에 그 출제 포인트 1번 봐요. 14페이지에 출제 포인트 1번에 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이웃하는 특별시 시군과 공동 수립하는 경우가 없음에 유의하라고 하다 써놨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 그 뒤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동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돼서 어디선가 보긴 봤거든 공동수립을 봤거든. 그러니까 자꾸 헷갈린다고. 광역도시계획도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어. 어디만 없다? 도시군
기본 계획만 공동 수립이 없어요. 그럼 출제자가 되면 당연히 노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정도가 정리됐나 안 됐나를 학생한테 딱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에 대해서만 공동 수립이 없어요. 아주 주의해서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립권자에는 거기 현관에 칩니다. 국토장 X, 도지사 X, 구청장 X.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장이나 도지사나 구청장이 수립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아주 큰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국토장과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국토장이나 도지사가 수립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지. 다시 국토장이 광역도시계획, 도지사도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이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도 국토장도 수립권이 있고 도지사도 있어요.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금 국토장이 없단 말이죠. 국토장한테 없어요. 도지사도 없단 말이죠. 당연히 구청장이 없어요. 국토법은 구청장이 올라오면 틀려요. 여기 관할이 몇 개라고요? 6개. 국토법은 6개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시험 문제 나오면 틀려버린다고. 거기 써줘요. 그래서 국토장, 도지사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구청장 X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다. 그럼 어디만 없는 거예요? 광역 도시계획만 없죠. 이제 그 정도 구분하면 이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기초조사 위에다 쓰세요. 필수. 그러니까 조사 확인 측량하여야 한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초조사 확인 측량을 할 수 있다. 임의 규정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다고요?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만 할 수 있다고. 나머지는 다 머스트예요. 공청회 거기에다가 생략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생략 불가. 불가니까 생략이 안 돼요. 생략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효. 절차상 하자로 무효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요. 절차상 하자로 무효.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생략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견 청취를 하고 수립을 합니다. 여기 의견 청취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립을 하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승인하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은 시장, 군수, 도지사인데 도지사에게 승인 쓰세요. 시장, 군수, 도지사에게 승인.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자가 6명인데 시장, 군수만 승인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도지사한테. 그럼 요 4명은 승인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요 4명은 승인이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받지 않는다. 누구만 승인받는다? 시장, 군수만 승인을 받는다.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다. 그 다음에 공고와 열람인데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열람은 얼마 이상 한다? 30일. 그 다음에 공보에다가 하면 됩니다. 자, 거기 예제 3번 문제 4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40초 합니다.
자, 예제 3번 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이 이 광역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도지사가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자, 1번 질문. 아까 국토장, 도지사, 구청장 없다 그랬죠? 예, 도지사가 수립할 수 없어요. 물론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권이 있어요. 뭐만 없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없어요. 2번,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의 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맞습니다. 요약집 15페이지를 한 표 보세요. 그 요약집 15페이지 거기 중간에 05 도시군 관리계획 위에 10번 이렇게 해서 두 줄 써져 있는 거 혹시 있나요? 10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적성 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은 생략할 수 있다. 그 지문입니다. 손으로 써놨는데도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2번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왜? 또 안 써놓은 거야? 또 그거 내가 분명히 써져 있죠? 예. 거기 15페이지에 꼭대기 9번 밑에다가 10번에다가 써놓으라 그랬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네모, 수립기준, 작성기준, 작성방법 누가 정한다? 국토장. 근데 그 시도지사가 정한다. 틀렸네요. 공법 전체를 지배하는 법리. 이거 어느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공법 전체가 다 그래요. 수립기준, 작성기준, 작성방법 국토장이 정한다. 근데 시도지사가 정한다. 틀렸네요. 이런 문제는 너무나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죠. 거의 뭐 매년 한 군데서는 꼭 나온다고 봐야 돼, 이런 것은. 3번 틀렸고 4번. 수도권 정비기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슬러시 자르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구는 슬러시 자르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니까 4번 지문 맞습니다. 5번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5입니다. 거기 5번 앞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요약지 기준에서 14페이지 가볼게요. 자, 14페이지 맨 꼭대기 갑니다. 맨 꼭대기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밑에 손가락 표시에 별표 2개 붙었습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국토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 단 환경성 검토는 들어오지 않는다. 환경성 검토는 어디만 나와요? 도시군 관리계획만 나오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요 지문도 대단히 잘 틀리는 지문 중에 하나니까 학생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5번 지문 결론적으로 맞다. 근데 다시 꼭 반드시 또 봐야 되는 지문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 네모, 부문별 계획.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밑줄,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을까, 틀릴까? 맞다. 맞아. 자, 요약집 한 번만 짚어줄게요. 어딜 가냐면 9페이지를 보세요. 자, 9페이지에 가면 박스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네 번째 박스입니다. 네 번째 박스 위에 그 부문별 계획과의 관계 6명의 시장군수는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 교토, 수도, 하수도, 주택 등의 부문별 계획 수립할 때는 어디에 부합, 적합하라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부합,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6번 지문은 맞다라는 소리입니다. 부합은 적합이고 들어맞아야 되는 거니까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6번 맞다. 자, 7번 갑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가 4명이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국토장한테 승인받아라. 여기서 나왔습니다. 승인은 누구만 받는다? 시장, 군수만 승인받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는 승인받지 않는다. 승인 안 받아요. 시장, 군수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쭉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난달에 한 거지만 이제 보니까 웬만큼 풀리고 좀 뭐 막 기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답이 보이고 좀 그래서 물론 까다로운 지문들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시험 문제에 출제자가 틀려라라고 하고 마음 먹고 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문들을 갖다가 추려서 올리기 때문에 좀 자주 안 보던 지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까다롭기는 한데 좀 하고 나면 많이 이걸 세기가 세진다 그래요. 세기가 세지기 때문에 좀 이제 앞으로 시중에 나오는 어떤 모의고사를 이렇게 맞닥뜨려도 좀 두려움이 많이 좀 적어집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집행계획에 해당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오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에다 수립의 지침을 줬죠. 그리고 요거는 집행계획이다 그랬습니다. 집행계획이다.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것 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집행력이 없다 그랬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구속력 집행력이 없으니까 행정쟁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럼 두 가지 계획은 컨셉인데 컨셉을 잡아놓으면 집행은 누가 해준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집행을 해준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을 할 때 상위 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여기에 부합 적합해야 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 적합 들어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집행계획인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렇게 있죠. 지구 기사지 도복 입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 기사지 도복 입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험 문제가 보통 6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 여기까지 다 합해서 6에서 7문제가 출제되는 엄청난 문제도 집행이기 때문에 자체로서 6, 7문제가 나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 내용 지구 기사지 도복이보 방금 전에 쭉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양거리본의 수립 절차입니다.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와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특히 환경성 검토를 현관표치고 잘 보셔야 돼요. 환경성 검토는 어디만 있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만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은 토지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 두 개만 들어가죠? 말을 잘못했군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토지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 두 개만 들어가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서 환경성 검토까지 포함이 됩니다. 기초조사 머스트고, 주민의견 청취를 동그라미하고 별별 2개 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공청회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주민의견 청취 위에다가 공청회 X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청회는 두 군데에서만 나왔어요. 어디하고 어디예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만 공청회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의견 청취. 그러면 공청회와 주민의견 청취는 다른 거라 그랬죠? 공청회는 사람을 모아놓고 토론을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주민, 전문가, 공무원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타당한 의견을 그 계획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요? 타당한 의견은 반영하여야 한다죠. 타당한 의견은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청회가 없다. 그럼 방법이 다르다. 공청회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 그랬어요? 서면으로. 그래서 질문도 서면으로 해야 되고 답변도 서면으로 해야 된다. 말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집행력이 있다 없다? 없다. 집행을 안 할 거니까 소송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말로 해도 돼.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을 하는 거니까 소송으로 가면 증거를 내야 돼. 그럼 증거는 말로 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질문도 서면으로만 받고 답변도 서면으로만 해야 돼. 소송이 걸리면
법원에다가 이걸 제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견 청취는 말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서면으로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 청취와 공청회는 질적으로도 다르다. 단 주민의견 청취는 경미한 사항일 때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 말고 또 생략이 가능해요. 어떤 경우? 국방상 국가안전보장 기밀에 속한다고 관계중앙행정장이 요청하면 생략할 수 있는데 쓰지 마세요. 이따가 한꺼번에 쭉 나와요. 이따 한꺼번에 그게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 쭉 한꺼번에 정리해 놨으니까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나올 테니까 정리를 한꺼번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민의견 청취 요 자리에 공청회가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만 있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청회가 없고 대신에 뭐가 있다? 주민의견 청취. 그렇지만 경미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에 속한다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해도 생략할 수 있다. 뭐 지금 이 정도 얘기해갖고 뭐 부담스러워 그러진 않죠? 예,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들었는데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상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명시돼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요겁니다.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지정 변경하려고 그러면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뭐라고요? 지역, 지구, 구역. 두 번째는 광역시설을 설치 정비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대규모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에 해당. 이 세 가지는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돼요. 잠깐만 요약지 짚어줄게요. 자,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요약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18페이지 두 번째 박스입니다. 18페이지 두 번째 박스에 지방의회 의견 정치, 기역,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계량, 대규모 기반 설치 정비계량 요 세 가지는 지방의회 의견을 꼭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시험 문제 단골 코스로 나와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어디 의견 들어간다고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게 정답으로도 잘 걸려요. 그러니까 아주 잘 숙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프린트볼 다시 갑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받고 입원하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자, 거기 도시군 관리계 결정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요? 왜 틀리는데? 아니야. 지용도면을 고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 결정고시했다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결정고시하고 난 다음에 뭐까지 해야 돼요? 지용도면을 고시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 결정고시해갖고 효력이 발생 안 해요. 뭐까지 해야 된다? 지용도면 고시하면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 결정고시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까지 해야 된다? 지용도면까지 고시해야 지용도면까지 고시해야 효력 발생한다. 8번에 열람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잠깐만 보세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열람을 30일 이상 열람하라고 돼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 결정고시 후에 열람을 30일 이상 해야 된다. 맞이 들려요? 왜 틀리는데? 아니야. 맞긴 맞는데 14일이 아니고 열람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무제한이야. 무제한. 그래서 무제한이란 말이 뭐냐?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가서 도시군 관리계 열람합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보여줘야 돼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30일만 열람시키고 땡! 그 다음부터 안 보여줘도 돼.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무제한이기 때문에 요약집에도 써져 있는데 거기 요약집에 보면 그게 무제한이라고 아마 해놨을 텐데 저 어디냐면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 맨 밑에 요약집 16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니까 열람면에 보니까 뭐라면 기간 규정 없음에 유예라고 돼 있죠. 기간 규정이 없다는 말은 무제한이라는 소리예요. 맨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무제한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공무원 근무 시간에 가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프린트물로 다시 돌아가서 입안권자는 6명의 시장 군수고 뒤집어서
국토장하고 도지사, 거기 꼭대기에 니은 디귿입니다. 니은에 국토장이 입안할 수 있고 도지사도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니은 위에 보니까 거기 A, B가 있는데 거기 A에 보니까 협의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공동으로 입안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독수리 삼형제가 뭐냐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원래 독수리 5형제인데 국토는 독수리 삼형제가 지켜요. 5형제 아니야. 그럼 삼형제 중에서 공동 수립이 없는 건 어디면 없다? 조금 전에 했잖아. 도시군 기본계획만 공동 수립이 없다니까.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 공동 수립 나왔잖아요, 여기. 맨 꼭대기에 두 번째 줄에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은 수립이니까 똑같아요. 공동으로 6개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가 불성립됐다. 같은 도가 하나를 때는 형급해. 같은 도가 하나를 때는 협의가 불성립되면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가 입안할 자 지정하고, 둘 이상 시도에 걸쳤는데 시도지사끼리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 누가 지정한다? 국토장이 입안할 자를 정한다. 그거 시험 문제 정답으로 잘 걸리니까 주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났습니다. 같은 도관할인데 시장군수 간의 협의가 불성립되면 관할 도지사가 입안한다. 이렇게 냈습니다. 맞이 틀려요? 아니지, 틀렸지. 도지사가 입안한다가 아니라 프린트물 봐.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한다고 돼 있지. 어디 도지사가 입안한다고 돼 있어. 그래서 거기가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는 거야. 도지사가 입안한다가 아니라 입안할 자를 뭐 한다? 지정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경주시장 당신이 하세요. 아니면 영천시장 당신이 하세요. 포항시장 당신이 하세요라고 경북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지. 도지사가 뺏어갖고 경북도지사가 내가 수립할게. 이거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정답이 되게 잘 걸린다고. 그럼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협의 불성립을 했다. 그럼 국토장이 입안한다. 맞지 틀려요? 왜 틀렸어? 국토장이 입안할 자를 지정한다. 이거는 권한자에 관한, 공법은 권한자, 누구 권한이냐를, 행정법이기 때문에 누구 권한이냐를 다루는 문제예요. 누가 권한 행사를 할 거냐라는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란 말이죠. 예. 괜찮아. 그렇게 해서 한번 깨우치면 되지 뭐. 자,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4번으로 가서, 도시군기본계획 들어맞으라를 뭐라 그래요? 부합, 적합.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별표 칠게요. 도시군관리계획은 2단인데, 도시군관리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2단 구성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도시군관리계획 뭐하고를 작성하라고요? 도시군관리 계획도서, 또 하나 계획설명서.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조속한 입안이 필요한 경우에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 수립 시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뭐를 함께 입안해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는데, 이걸 복합 입안, 동시 입안, 조기 입안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 이 이야기, 이것도 여러 번 얘기한 건데, 자, 여기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을 이렇게 지금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집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집행계획이 아니니까.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집행시키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동시 입안, 복합 입안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함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거 조기 입안, 복합 입안,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했습니다. 집행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도시군기본계획을 집행시키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동시 입안, 복합 입안, 조기 입안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 물론 이것도 여러 번 했지요. 자, 그래서 고기를 받고, 그 다음에, 양가로 본, 주민이 도시군관리 입안을 제한하는데 암기표가 나왔네요. 기지, 산대, 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안 제한은 누가 하냐?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 한다고요? 주민이나 이해관계인. 기반시설에 동그라미 치세요. 설치, 정비, 개량. 그럼 거기서 시험 문제가 3개가 나올 수 있어요. 뭐라고? 기반시설에 설치 자르고, 기반시설에 정비 자르고, 기반시설에 개량. 거기서 지문이 3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반시설에 설치, 기반시설에 정비, 기반시설에 개량. 지문이 세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거기서.
그러니까 설치 정비 계량 이렇게 쭈르륵 묶어 갈 수도 있지만 잘라서 기반시설 설치 하나 자르고 기반시설에 정비 하나 자르고 기반시설에 계량 자르고 하면 지면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것만 갖고도. 근데 이때 주민 동의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면적의 5분의 4. 국공유지 포함한다 안 한다? 아 여기가 국도법은 제외라 그랬잖아요. 국도법은 국공유지를 뭐 한다고요? 제외. 도시개발법은 국공유지를 포함. 이렇게 정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일일이 따로서 정리하려면 너무 감당이 안 된다. 국도법은 국공유지를 뭐 한다고요? 제외.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은 국공유지를 포함.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지 산대입인데, 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면적이 얼마 동의? 3분의 2. 산후교통개발진흥지구 면적의 3분의 2. 그 다음에 여기 4번 해당 용도 지구에 따른 행위전을 지구단으로 대체한다. 대 동그라미 기지 산대를 대체한다. 뭘로 대체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고 그러죠. 그랬을 때 면적이 얼마 동의? 3분의 2. 입체복합구역 지정 변경. 입체복합구역의 건축 제한의 가능성은 면적의 5분의 4. 그러면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일로부터 며칠 내 45일 동그라미 45일 내 결과를 통과하되 다만 1회 안에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입안권자는 제안자와 협의해서 제안된 도시공원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 거기 밑줄 세요.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거기 쭉 형합해 주세요.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라는 건 공법에 없어요. 다 부담시킬 수 있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캔으로 돼 있다는 거지. 머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장. 근데 국토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건 3개. 국계시. 국토장이 입안한 도시군관 국동그라미 개발제한구역 개동그라미 시가와 조정구역 변경인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뒤에 단서가 붙어야 돼요. 거기 형용편 국가계획과 연계됐다.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이 국가계획과 연계됐다는 말이 안 나오면 누구 거다? 시도지사께 돼요. 시도지사 결정권이 됩니다. 국가계획과 연계됐다는 말이 안 붙으면 시도지사, 붙으면 누구 거다? 국토장. 이미 그걸 구분하는 문제가 30일의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그걸 되냐 안 되냐는 문제가 이미 30일의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장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도시군관리 결정의 효력 효력 발생 시기는 뭐 한 날 지정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 그러면 안 되고 지정도면을 고시한 날 시험 문제 기출문제가 지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 이렇게 냈습니다. 다음 날 아니고 고시한 날. 그 다음에 지정도면을 고시는 6명의 시장 군수가 하고 국토장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지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 맨 밑에 2번 또는 지정도면의 작성 방법 고시정보 기준 요건 특이하게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을 정한다. 거기 형합이 있어요. 지용도면의 작성 기준 방법은 이거는 지금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을 적용한다. 통째로 형합이 있어요.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도시군 관리 정비하는데 동그라미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도시군 독수리 3형제 중에서 타당성 검토가 없는 건 뭐만 없다? 광역 도시계획. 정신 놓지 말고 지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정신이 너무 빠르다고 오늘 다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그러면 이거 갖다가 이틀 3일하고 그러면은 돈 더 내야 돼. 옛날 같으면 이 정도 가지면 특강을 안 했어 내가. 보통 1,500명 2,000명 이렇게 놓고 저 서울에 향군회관, 송파 쪽에 향군회관 이런 데서 하면 1,500명, 1,800명씩 이렇게 와. 자, 양가로 4번 국공유지 처분 제한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의 목적, 거기 동그라미 목적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목적으로 양도하면 동그라미 뭐가 된다? 무효. 근데 기출문제가 목적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효야 무효.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본 경과조치 기득권 보호입니다. 원칙, 도시군관리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관리 계획에 현가 붙입니다.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 시행이 가능하다. 화살표하고 뭐라고 써놓은 허가 X, 신고 X.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관련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착수한 자는 별도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허가나 신고 없이 하던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경과조치 기득권 보호라 그래요. 단 예외가 있다. 시수 33. 시가와 조정구역의 시 수산자원보호의 수는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내 신고. 가로 3월 신고. 그 다음에 형질 변경이 완료되면 6명의 시장군수 특광, 특자, 특도, 시장 군수에게 뭘 한다? 허가 신청. 그래서 거기 가로에다가 6명의 시장 군수 쓰시면 특광, 특자, 특도, 시군에게 3개월 내에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요? 시수 33. 자, 문제 풀고 좀 쉴게요. 자, 문제 9문제이기 때문에 45초 드리겠습니다. 질문 9개. 거기가 틀린 거 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4번.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3개. 번호 불러보세요. 뭐가 틀렸을까요? 3개. 일단 2번 틀렸고. 4번 안 틀렸고. 7번 틀렸어요. 7번. 9번 틀렸어요. 9번. 예, 그래서, 지금, 2번, 7번, 9번, 요렇게, 3개가 틀렸습니다. 자, 봅시다. 1번부터. 입안권자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지정에 관한 도시공원을 입안을 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한다. 여기 잠깐만 보세요. 지방의회에 들어있는 것은 지역, 지구, 구역은 지방의회 의견 꼭 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광역시설에 대한 거, 설치정계랑, 그 다음에 대규모 기반시설. 아까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되는 거 3가지 암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지역, 지구, 구역. 이거 시험 문제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변경할 때는 어디 의견 들어야 된다?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된다. 1번 질문 맞는 거예요. 이미 정답을 여러 번 정답을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걸었어요, 이거를. 자, 두 번째, 도시군 관리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도 효력 발생한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2번 틀렸고 3번 6명의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니까 맞고 4번 시장군수는 지구단위기구로 대체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시군건축위원회와 도시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는 내용인데 이걸 잘 못 골라내던데. 자,
그것도 맞아. 시도지사도 공동심의해야 되고 시장 군수도 공동심의해야 돼요. 예. 자, 잠깐만 짚어줄게요. 요약집에 다 있어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은 자, 공동심의하라. 저기 요약집 19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19페이지에 거기 꼭대기에 여섯 번째 줄에 거기 꼭대기에 별표 두 개, 국방상, 국가안전상 밑에 보면 거기 C, 공동심의가 있습니다. 공동심의 보니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되는 용도적 폐지 관련 결정을 하면 시도건축위원회와 도시내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죠? 예. 그 밑에 시장 군수인 경우 거기 형광펜 찍고 별표 치워놓으세요. 거기도. 시장 군수가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구단위 결정된 거 이거 결정할 때도 시군 건축위원회와 도시위원회 공동심의를 요합니다. 그거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냥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아시면 돼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건 내진 않으니까.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거나 시장 군수가 지구단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공동심의. 시도지사도 공동심의해야 되고 시장 군수도 지구단위 계획 결정권이 있거든요. 또는 그다음에 대체되는 용도지구에 대한 지정권도 시장 군수한테도 있어요. 그랬을 때 뭘 한다고요? 공동심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뭐 한다고요? 공동심의. 예. 꼭 시험 문제를 내면 시장 군수가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시장 군수가 지구단위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하려면 공동심의 해야 돼요. 예. 물론 용도지구 폐지에 따른 행위전을 대체하는 지구단위 계획도 공동심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거 좀 그 4번 지문 앞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세요. 예. 그다음에 5번 지문 앞에도 별표를 쳐놓으세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에 속한다고 중앙행정에 요청하는 경우는 주민의견 청취와 협의와 심의 세 가지를 다 생략할 수 있어요. 아까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잠깐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에 속한다고 중앙행정위원장이 요청하면 세 가지를 생략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생략한다? 주민의견 청취, 협의, 심의. 요 세 가지. 물론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요겁니다. 요 파란색으로 X를 칩니다. 이렇게. 주민의견 청취 X, 협의 X, 심의 X. 이렇게 요 파란색 하고 다 1, 2월 강의, 3, 4월 강의, 5, 6월 강의 다 이걸로 X 표했습니다. 다. 정확하게 이걸로 다 X 쳤어, 내가 다. 똑같이. 동영상 봐. 틀림없이 파란색으로 X 쳐놨으니까.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 협의, 심의, 국방상, 국가안전보장 기밀에 속하면은 그것도 칠판에다 한 줄로 내가 꼭 써줬습니다. 관계 중앙행정위원회 요청하면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고 별표 치고 잘 앞에 잘 보고. 그 다음에 6번도 별표 치고 잘 보셔야 돼요. 도심지의 상업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뭐라 그래요? 생략할 수 있다는데 이것도 맞는 거예요. 자, 요약 잠깐만 볼게요. 어디로 가냐면은 17페이지 갑니다. 자, 17페이지 맨 꼭대기를 보세요. 맨 꼭대기 보니까 기초조사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줄 봅니다. 두 번째 줄 가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구역, 지구단위 위반하는 지역 도심지. 그게 시험문제 나왔습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 위치해 있다고요? 도심지.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료 아래도 나대지가 없다. 그럼 뭐 생략할 수 있어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뭐라 그래요? 생략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문제가 도심지의 상업지역. 잠깐만, 도심지가 어디예요? 주거, 상업, 공업. 요 세 군데를 도심지라 그래요. 이 세 군데 도심지. 그러니까 도심지의 상업지역에서 지구단위를 위반하는 경우에 환경성 검토, 기초조사, 재취약성 분석, 토지 적성 평가 이런 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이제 다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문제. 도시군 관리 기반을 제한받은 자는 처리 결과를 제한일로부터 60일이 아니라 45일이죠. 45일 내에 도시군 관리계에게 반영 여부를 알린다. 알리는 걸 통지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국토장은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중 도시군 관리계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세 요청에서 도시군 관리를 위반할 수 있다. 국토장 도시군 관리 위반권 있잖아요. 국토장 도지사 위반권 있다 없다?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9번. 9번 틀렸으니까 동그라미하고 앞에다 별표 치세요. 이것도 되게 많이 틀립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정평에 관한 사항에 위반 제한하려면 자 잠깐만 지금 뭐가 나왔냐 그러면 위반 제한이 나왔어요. 자, 위반 제한의 암기 코드가 어떻게 됐죠? 기지산대입. 그러면 기는 뭐예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계량. 지는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사는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대는 용도 지구를 갖다가 폐지하고 행위제는 지구 단위에 대체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입체 복합구역입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써놨잖아요. 위반 제한에 용도, 지역, 지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걸 설명해 줬어, 내가. 왜 위반 제한 못한다 그랬어요? 김기현이가 자기 땅을 갖다가 저기 산속에다가 많이 해놨는데 이거 주거지역으로 해줘.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요구하면 다 해줄 수밖에 없어. 울산시장 힘 없으니까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국회의원이 또는 지방의원이 자기네 땅을 바꿔달라 그러면 용도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한을 아예 못하게 막았다고. 자기 땅을 용도를 바꿔달라라고 하면 바꿔줘야 돼. 힘 있는 사람이 요구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예 제한을 못하게 막아놨다고.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는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역, 지구, 구역 다 위반 제한 안 돼. 그러니까 기지, 산대입에 지역, 지구, 구역이 없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 뭐라고 드세요? 9번에 지역, 지구, 구역을 위반을 제한한다? 너무나 잘 틀린단 말이에요. 학생이 홀랑 속아버려. 제한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힘 있는 사람은 다 바꿀 수 있어, 자기 땅을. 그러면 김건희가 자기 땅 용평에다가 잔뜩 사놨는데 그 용평에 있는 땅 다 바꿔달라고 그러게 다, 나 이거 농림지역인데 이거 나 지금 아파트 지을 거니까 물론 바꿨습니다. 지금 물론 어떻게 바꿨는지 다 바꿨어. 지금 그 땅을 농림지역인데 다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다 바꿨어. 왜? 그 집 식구들이 또 개발업자야. 그래서 거기다가 아파트 지을 땅을 엄청나게 다 바꿔놨어. 그리고 실제로 개발도 했어. 그래서 그 허가권을 행사한 허가를 행사한 자가 군수지. 그 자가 뭐가 됐을까? 국회의원 공천을 줬어. 그래가지고 더 이야기하면 또 저기 한다 그럴까봐 그만해야지. 자, 그래서 그 뒤에 국공유지 제외까지 있고 3분의 2까지 있으니까 맞을 것처럼 보이지만 제한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오케이. 자, 쉬었다 보겠습니다.